50대 호텔 총지배인 월 배당금 200만 원으로 버티려다 파산. 은퇴 후 참담한 현실. 서론 은퇴 후 배당금 생활 정말 가능할까? 50대까지 대기업이나 전문직에서 성공적으로 일해온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은퇴해도 된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투자, 수익으로 충분히 살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세월 호텔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았던 김성진가명 씨. 퇴직 후엔 편안한 노후를 기대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자산을 투자해 매달 2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으며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우리가 놓치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배당금만으로 생활 가능할까? 가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김성진 씨의 사례를 포함해 은퇴 후 배당금만 믿었다가 무너진 3가지 사례를 통해 노후 준비의 현실을 짚어보려 합니다. 1. 첫 번째 사례 김성진 씨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진 삶. 김성진 씨는 55세에 퇴직 후 퇴직금과 개인 자산을 합쳐 약 6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금을 주식과 배당주 위주로 투자해 매달 200만 원가량의 배당금을 확보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잘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돈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배당금과 약간의 저축을 쓰며 나름 안정적으로 살았죠. 문제는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세금 등 예상보다 큰 지출, 친구들과의 약속, 가족 모임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생활비, 투자한 주식의 배당 감소와 예상 못한 시장 하락. 6억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특히 몇 년 후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배당금이 줄어들었고 결국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60세가 되자 남은 돈이 거의 바닥났고 그는 결국 은퇴 후 재취업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60세에 새롭게 직장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더 든다. 배당금이 매달 일정하게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2. 두 번째 사례에 IT 기업 부장 50대의 배당금 믿고 퇴사했다가 결국 다시 취업 시장으로. 박정호 가명 씨는 IT 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53세에 조기 퇴사를 결정했는데 그는 이미 자산 10억 원을 확보했고 배당주와 채권을 통해 월 300만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롭게 살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은퇴 후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습니다. 배우자가 더 좋은 차를 원했고 여행도 가길 바람. 자녀 대학 등록금 부담이 예상보다 더 큼. 집 유지비 보수, 세금, 관리비 등가 예상보다 높음. 게다가 3년 뒤 경기 침체로 배당금이 줄어들면서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그는 결국 57세에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지만 예전처럼 높은 연봉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퇴사할 때는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없이는 은퇴 생활이 어렵다. 3. 세 번째 사례 60세 치과의사 자산 15억. 그런데 왜 생활이 어려울까? 김영훈 가명 씨는 60세까지 치과를 운영하며 꾸준히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는 퇴직하면서 15억 원의 자산을 정리했고 이 중 10억 원을 배당주, 채권, 부동산으로 투자했습니다. 은퇴 후 월 4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65세 이후 예상보다 건강이 빠르게 나빠짐. 병원비와 간병비 증가. 기존 자산에서 매달 뺐으면서 원금이 빠르게 줄어든. 결국 70세가 되자 자산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었고 남은 생애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일부 자산을 처분하고 소득이 있는 파트타임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2030년의 긴 노후를 감안해야 한다. 의료비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결론 은퇴 후
배당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배당금으로 노후를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금만 믿지 말고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야 한다. 생활비는 예상보다 많이 들며 특히 의료비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은퇴 전 실제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최소 2020년 후까지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편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라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자산, 생각보다 큰 의료비 지출, 그리고 은퇴 후 새로운 소득원이 없는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분석을 통해 은퇴 후 실패하지 않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원칙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하라. 1. 배당금만으로 생활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배당금만으로 은퇴 생활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살펴보면 배당금 생활의 가장 큰 위험은 시장 변동성과 인플레이션입니다. 배당금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배당주는 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되며 경제 위기 시 배당이 삭감될 수 있음.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당시 많은 기업이 배당을 줄이거나 없앴음. 인플레이션은 배당금의 가치를 갉아먹는다. 예를 들어 10년 전 2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생활 수준이 지금은 25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음. 특히 의료비, 생활비, 주거비 상승을 고려해야 함. 대안 배당 외에도 추가 소득원이 필요하다. 월세 수익 부동산, 소규모 사업 컨설팅, 강의,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타임 일자리 조합이 이상적이다. 2. 은퇴 후 가장 큰 복병 의료비와 건강 유지 전략. 1. 의료비 폭탄을 피하는 법. 60세 이후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는 50대보다 3배 이상 높다. 건강보험만 믿으면 안 되며 추가적인 대비실비 보험, 예방 건강관리가 필수다. 예방이 최고의 전략이다. 의학적으로 근육량 감소 근감소증는 60대 이후 빠르게 진행되며 이는 건강 유지에 치명적이다. 유산소 운동 걷기, 사이클과 근력 운동 스쿼트, 저항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대안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3단계 전략. 1단계 5060대 근력 운동 습관화 앤드 건강식단 단백질 섭취 중요. 2단계 6070대 체중 유지 앤드 근감소증 방지 유산소, 근력, 균형 잡기. 3단계 70대 이후 신체 활동 유지 정기적인 건강 검진 필수. 3. 은퇴 후에도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라. 1. 사회적 고립이 건강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심리학 연구 외로움은 노년기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킨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은 치매 발생 확률이 50% 이상 증가한다. 정년 후 급격한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지켜준다. 퇴직 후에도 일이 있어야 한다. 단, 직장 생활과 같은 강도 높은 노동이 아니라 본인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이면서도 수익이 발생하는 일이 중요하다. 대안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는 3가지 방법. 1. 지식과 경험을 살린 강의, 컨설팅, 자문 역할. 2.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를 수익 모델로 발전 예 유튜브, 블로그, 공예, 농업 등. 3. 지역 사회활동 참여 봉사, 커뮤니티 리더, 협회 활동 등. 결론 은퇴 후 생존 전략, 이렇게 준비하라. 1. 배당금만 믿지 말고 최소 23개의 소득원을 만들어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으면 배당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이 건강이 최우선이다. 의료비 폭탄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건강을 지켜야 한다. 근력 운동 예방적 건강 관리가 필수. 3.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지속하라. 사회적 고립은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망친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가진 자산이 충분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노후에 필요한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사회적 관계와 일자리를 은퇴 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세요. 은퇴 후 실패한 사람들이 겪은 현실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당장 은퇴 후 계획을 다시 세워보세요. 나는 매달 연금을 받는데 왜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야 하지? 이 말을 꺼낸 분은 서울 마포구에 사는 68세의 윤정수 씨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부었는데 정작 은퇴 후엔 하루하루 생활비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금이 노후의 안전망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너무 달랐다고요. 이 이야기는 윤정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거리에서 만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연금은 있는데 왜 생활이 이렇게 힘들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누구도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 이 시대, 우리가 지금이라도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 월 약 6,070만 원대. 이 돈으로는 기초 생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사례 1. 66세의 정혜분 씨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6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살며 전기세, 수도세, 휴대폰 요금, 약값, 생필품까지 아껴 써도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듭니다. 부족한 40만 원은 폐지를 줍거나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채웁니다. 이 나이에 바닥 닦는 게 어디 쉽나요? 하지만 안 하면 굶어요. 그 말이 뼈에 사무칩니다. 둘째, 연금 외에 소득이 없거나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자신을 더 줄이며 삽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자식 눈치 보며 병원도 못 가고 고기 한번 마음 놓고 사 먹지 못합니다. 사례 2. 70세 유이자 씨는 국민연금 75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 총 105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40대 아들이 아직 취업이 불안정한 상태고 손주 교육비까지 지원하느라 자신은 단 하루 외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좀 참으면 되지. 그게 부모 마음이죠. 이 말에 기자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셋째, 노후를 위한 준비를 연금 하나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결과가 지금의 위기를 불렀습니다. 의료비, 주거비,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희망적 착각이 실제 생활에 큰 괴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례 3. 전직 교사였던 69세 김도연 씨는 퇴직 후 전세금으로 단독주택에 살며 국민연금 8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병원 입원과 갑작스러운 자녀의 실직으로 인해 저축이 다 날아갔고 지금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한 상태입니다. 노후는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오는 게 아니더군요. 준비 없인 추락합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처럼 연금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핵심 진실입니다. 기초적인 생활비 외에 의료비, 주거비, 돌발 지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설계가 없으면 연금만으로는 하루하루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월세 대신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주거 대안을 고민해보고 무리 없는 수준에서 부업이나 자격증 기반의 활동을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소비를 줄이며 삶의 만족을 높이는 방식을 훈련해야 합니다. 노후는 더 이상 국가가 연금이 지켜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10년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연금이 있는 지금 진짜 필요한 건 현명한 계획과 실행력입니다. 준비된 노후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결단 하나로도 인생은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적다는 차원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와 준비 부족, 그리고 현실적인 오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건 연금 구조 자체의 한계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만큼 받는다는 보험 방식입니다. 하지만 연금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후에도 상당수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중간에 실직하거나 비정규직, 자영업 등의 이유로 납부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지 않았던 시기에는 보험료도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지금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받으려면 최소 20년 이상 꾸준히 내고 소득도 높아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전체 가입자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가입 기간이 짧으면 기초연금도 깎인다는 구조까지 겹쳐서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형 연금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 60만 원이면 충분한 생활비였지만 지금은 그 금액으로는 식비와 관리비도 버겁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소폭 인상되긴 하지만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고령층의 의료비 증가 속도와는 차이가 큽니다. 즉, 시간이 갈수록 연금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 빈곤감은 커지게 됩니다. 셋째,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고정 비용의 위험성입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생활비가 아니라 줄일 수 없는 고정비입니다. 월세, 건강보험료, 통신비, 각종 구독료나 금융이자 등은 수입이 줄어들어도 계속 나갑니다. 특히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의 건강보험료는 연금 수령액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연금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올라가는 모순된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퇴직 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며 설계했다가 막상 고정 비용으로 허덕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전문가로서 권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정비를 최대한 줄이는 전략적 축소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아끼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살던 도심의 전세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방 소도시나 준농촌형 지역의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면 월 지출이 반 이상 줄어듭니다. 이건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주거, 이전터 밭소 규모, 자급자족 패턴은 실제 60대 이후 삶을 바꿔놓는 방법입니다. 둘째, 연금 외에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리하지 않고 가능한 일을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전기기능사,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실버케어, 교육 이수, 단순 사무보조 등은 6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 활동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중고 거래를 통한 소득도 12년만 투자하면 현실이 됩니다. 핵심은 크게 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 지출의 가치 재편성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전처럼 외식이나 여행에 돈을 쓰기보다는 운동, 건강식, 인간관계 유지, 치과 등 예방의료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익입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비용도 훨씬 적고 삶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덜 쓰더라도 병원 한 번 안 가는 게 진짜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라도 돈보다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연금은 결코 끝판왕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출발점일 뿐입니다. 연금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얼마나 단순하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에 돈을 쓰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비로소 연금이 진짜 가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순간부터 나의 소비 습관, 지출 구조, 수입 통로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10년 뒤 다른 누구보다 여유롭고 존엄한 노후를 살아가게 할 진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 부장, 퇴직금 주식에 넣었다가 파산, 52세의 막노동. 퇴직금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달라진다. 자동차 회사에서 25년 넘게 일한 박 부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과 연봉을 가졌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52세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퇴직금 2억 원을 손에 쥐고 그는 고민에 빠졌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아쉽고
부동산은 이미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났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나도 한번 제대로 굴려봐야겠다. 그는 믿을 만한 주식 종목을 찾아 한 번에 큰 돈을 넣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몇 달 만에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그는 점점 조급해졌고 빚을 내서 더 큰 판을 벌였다. 그리고 1년 후 남은 것은 빚과 절망뿐이었다. 이제 그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다.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잘못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 박 부장처럼 은퇴 후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노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피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 1. 퇴직금을 한 방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로 한 방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사례 1. 김 차장의 주식 투자 실패담. 김 차장 55세는 IT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50대 초반에 퇴직했다. 그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평소 경제 뉴스를 열심히 보고 주식 투자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대세주라는 말을 듣고 특정 주식에 퇴직금 전액을 넣었다. 처음에는 오르는 듯 했지만 몇 개월 만에 급락했다. 설마 더 떨어지겠어? 라는 마음으로 버텼지만 결국 손실은 80%에 달했다.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고 있다. 해결책. 퇴직금은 분산 투자해야 한다. 한꺼번에 특정 투자처에 넣는 것은 위험하다. 생활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만 투자하되 안전한 자산과 혼합해야 한다.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은 자산에 몰빵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2. 퇴직 후에도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다.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계획 없이 사용하면 몇 년 만에 바닥날 수 있다. 사례 2. 과장의 창업 실패. 이 과장 53세는 퇴직 후 치킨집을 창업했다. 치킨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근처에 경쟁업체가 많아 매출이 기대보다 낮았다. 결국 1년 만에 가게를 정리했고 투자금 1억 원 중 절반을 날렸다. 지금은 대리운전으로 생활하고 있다. 해결책. 창업 전에는 반드시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퇴직금을 전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2년치 생활비를 확보한 후 시작해야 한다. 창업보다 소규모 재택근무, 프리랜서, 파트타임 일자리 등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3. 은퇴 후에도 일정한 경제활동이 필요하다.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가벼운 일이라도 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면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사례 3박 사장의 노후 알바 성공기. 박 사장 60세은 자영업을 하다가 은퇴 후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작은 농장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나지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 농사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점점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이제는 소일거리로 즐기면서도 한 달에 10만 2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긴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강의, 블로그 운영, 유튜브, 중고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면 돈 걱정 없이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4.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퇴직금 관리법. 은퇴 후 재정 관리에 있어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손실 회피 편향 로스 어버전 사람들은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 손실을 보전하려다가 더 큰 위험을 감수한다. 퇴직금 투자 시 손실이 발생하면 무리하게 더 큰 투자를 하는 것이 대표적 예시다. 다양화 효과 다이버서퍼케이션, 이펙트 자산을 여러 개의 투자 상품으로 나누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단기채, 배당주, 금,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혼합해야 한다. 생애주기 투자, 전략 라이프 사이클 인베스팅 나이가 들수록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50대 이후에는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안정적인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퇴직금은 삶의 안전장치로 활용해야 한다. 퇴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탱할 안전장치다. 이를 한순간의 욕심으로 날려버린다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퇴직금은 한 번에 투자하지 말고 분산 투자해야 한다. 창업을 고려할 때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완전한 은퇴보다는 일정한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행동경제학적 요소를 고려한 재정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당신의 퇴직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신중하게 준비하자. 퇴직금은 삶의 안전장치로 활용해야 한다. 퇴직금 잠깐의 여유인가? 평생의 안전장치인가? 많은 사람이 퇴직금을 받으면 두 가지 생각 중 하나를 한다. 이걸로 한번 크게 써볼까? 혹은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평생을 회사에 다니며 애써 번 돈인데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니 여행도 가고 싶고 한동안 쉬면서 여유를 부리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계획 없이 흘려보낸 퇴직금은 금방 사라지고 만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 번의 실수로 재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기대 수명이 길어졌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며 물가도 계속 오른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수입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삶의 안전장치로 활용해야 한다. 이제 퇴직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현명한지 살펴보자. 여기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퇴직금이 은퇴 이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1. 퇴직금을 한순간의 즐거움으로 날려버린 58세 남성의 후회. 박씨 58세는 퇴직 후 받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나를 위한 선물로 쓰기로 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그동안 갖고 싶었던 고급차를 샀다. 또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던 창업에도 도전했다. 처음엔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즐기는 듯 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창업한 가게는 예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았고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 결국 가게를 접었고 남은 돈은 거의 바닥을 쳤다. 결국 60세가 되던 해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나이를 이유로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다. 퇴직 후 몇 년 동안만이라도 편히 쉬고 싶었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그는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교훈 퇴직금을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다 써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2. 퇴직금으로 안정적인 월 수입을 만든 62세 여성의 선택. 김씨 62세는 퇴직금을 받자마자 고민에 빠졌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여행도 가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싶었지만 그녀는 먼저 은퇴 후 소득을 만들 방법을 찾기로 했다. 결국 그녀는 퇴직금 중 8천만 원을 소형 오피스텔 투자에 사용했다. 매달 5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들어오게 되었다. 또한 남은 돈으로는 자기 개발을 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주말에는 작은 카페에서 시간제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수입을 만들었다. 그녀는 퇴직금 덕분에 지금은 돈 걱정 없이 즐겁게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훈 퇴직금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3. 퇴직금 일부를 생활비로 남겨둔 65세 부부의 현명한 결정. 이씨 65세 부부는 퇴직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시골로 내려갔다. 부부는 퇴직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주택 구입에 사용했고 나머지 1억 원은 생활비와 의료비로 남겨두었다. 주변에서는 왜 퇴직금을 다 집에 쓰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부부는 신중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적어도 몇 년치 생활비는 남겨둬야 한다.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다. 남편이 건강 문제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예상보다 많은 병원비가 나왔다. 하지만 부부는 생활비로 남겨둔 퇴직금 덕분에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다. 만약 모든 돈을 집에 쏟아부었더라면 병원비 마련을 위해 급하게 집을 팔아야 했을지도 모른다. 교훈 퇴직금 일부를 긴급 생활비로 남겨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퇴직금 이렇게 활용하자.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1. 퇴직금 전부를 한꺼번에 사용하지 마라. 한 번에 전부 써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 최소한 몇 년간의 생활비는 남겨두어야 한다. 이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도록 투자하라. 무조건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안정적인 투자, 예를 들어 월세 수입이 가능한 부동산, 소규모 창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자기개발이 필요하다. 3. 건강 문제를 대비하라.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퇴직금의 일부는 긴급 의료비로 남겨둬야 한다. 4.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작은 일거리를 찾아라. 완전히 은퇴하는 것보다 부담 없는 선에서 일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 퇴직금은 당신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책임지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나중에도 후회하지 않을까? 이 돈이 내게 평생의 안전을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자. 퇴직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당신의 퇴직금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단 한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평생의 안전을 위한 선택을 하자. 은퇴 후 삶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꿈꾸지만 막상 닥쳐보면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나만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디에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은 은퇴 준비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사실 은퇴 후 살 곳을 잘 선택하면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세 곳을 소개하며 각 지역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본론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한국의 숨은 명소 TOP 3. 1. 강원도 강릉 바다와 자연이 선사하는 평화. 강릉은 은퇴자들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동해 바다와 대관령의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이곳은 자연 속에서 건강을 챙기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에 최적입니다. 특히 강릉은 서울에서 KTX로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기에도 편리하죠. 사례 1. 김민수 65세 씨 이야기. 김민수 씨는 서울에서 은퇴한 뒤 강릉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강릉 바닷가 근처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해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시의 분주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건강이 좋아졌고 강릉 지역의 다양한 문화 축제와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강릉으로 오고 나서 비로소 진짜 나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2. 전라남도 순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순천은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제공하는 풍부한 자연 환경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인심과 저렴한 생활비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순천은 전통적인 농촌의 매력을 간직하면서도 도시의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사례 2. 박영희 62세 씨 이야기. 박영희 씨는 은퇴 후 순천으로 이사한 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순천의 낮은 물가와 건강한 지역 먹거리는 그녀의 생활비 부담을 줄였고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천에서의 생활은 단순하지만 정말 풍요로워요.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어요 라고 박 씨는 말합니다. 3. 제주도 서귀포 평생의 꿈을 이룬 힐링섬. 제주도는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지입니다. 특히 서귀포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제주도의 자연과 더불어 살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산책하거나 한라산 자락에서 하이킹을 즐기며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사례 3. 이종환 70세 씨 이야기. 이종환 씨는 평생의 꿈이었던 제주도에서의 삶을 실현했습니다. 서귀포의 작은 집을 임대해 살며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그는 서귀포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 문화를 배우고 제주도의 유기농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즐거움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씨는 제주도는 제 삶에 힐링과 활력을 줬어요. 은퇴 후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결론 나만의 은퇴 천국을 찾아서 은퇴 후 삶은 준비와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릉의 바다, 순천의 따뜻한 사람들, 제주도의 힐링 모두 매력적인 선택지이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 맞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환경에서 가장 행복할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 떠나는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 곳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한 훌륭한 배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새로운 삶, 선택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은퇴 후 삶은 제2의 인생이다. 우리가 흔히 은퇴라고 하면 긴 휴식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닥치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새로운 시작을 어디에서 어떻게 맞이하느냐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건강, 마음, 그리고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강릉, 순천, 제주도, 서귀포라는 세 곳을 중심으로 은퇴 후 삶의 선택이 왜 중요한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 강릉 바다와 함께하는 웰빙 라이프. 강릉은 자연 속에서 건강과 평화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바다와 산이 아름답다는 것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강릉의 매력은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맺기, 그리고 바다와 숲이 주는 치유 효과에 있습니다. 강릉에서 삶의 질이 바뀐 사람들. 김민수 씨 같은 분들은 도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강릉에서 해소하며 삶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강릉의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낚시를 배우고 매주 자전거를 타며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강릉은 단순히 살기 좋은 곳을 넘어 새로운 삶의 연결점을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전문가 조언.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원한다면 강릉은 최적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자연 속 생활에는 약간의 불편함도 따릅니다. 병원이나 대형 마트처럼 도시의 편리함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강릉을 선택한다면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세요. 2. 순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순천은 은퇴 후 삶을 단순히 휴식으로 끝내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순천의 매력은 자연뿐 아니라 그 속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과 자원봉사 기회입니다.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사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죠. 순천에서 보람을 찾은 은퇴자들. 박영희 씨는 순천에서 은퇴 후 삶의 보람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새로운 목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꽃을 돌보고 방문객들에게 순천의 자연을 소개하는 일이 제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녀는 순천에서 얻은 인간적인 교류와 여유로운 삶 덕분에 도시에서 경험하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원한다면 순천처럼 커뮤니티와 문화적 활동이 풍부한 지역을 선택하세요. 이런 지역은 단순히 은퇴자를 위한 환경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중시하는 문화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3. 서귀포 자연 속 힐링 라이프. 제주도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꿈의 장소로 불립니다. 특히 서귀포는 관광지의 북적거림보다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의 삶은 꿈처럼 낭만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의 매력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새로운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꿈을 이룬 사람들. 이종환 씨는 서귀포에서 자신의 오랜 꿈을 실현했습니다. 그는 제주에서 은퇴 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연이 아름다워서 제주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새롭게 정의하고 싶었고 그걸 제주에서 이루었죠. 그는 서귀포에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았다고 합니다. 전문가 조언. 제주는 육지와의 거리감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문화를 배우려는 노력을 한다면 서귀포는 진정한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성공, 선택에 달렸다. 우리가 은퇴 후 삶에서 원하는 건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한 강릉, 순천, 서귀포는 각각의 특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성향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지는 단순히 지역의 매력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그리고 삶의 목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건 그 선택에 맞는 준비와 노력입니다. 은퇴 후 삶은 계획하는 만큼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은퇴 후 인생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시 쓸 수 있는 백지와 같습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